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부터 이제 재정학과 강의를 맡은 소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 경제학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솔직하게. 나 원론이나 고등학교 때 빼고 한 명? 네.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학의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첫 번째가 경제학 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 원론이란 게 있어요, 본래. 그 이제 대학교 1학년. 그래서 경제학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맨큐잖아요. 맨큐는 한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직 살아 계세요? 네, 아직 살아 계신 분이고, 그래서 맨큐의 경제학을 들어보셨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2학년 1학기로 가면서 이 미시 경제학, 거시 경제학으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나눠요? 그 다음에 미시의 분파로서 재정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학이라는 게 우리 대학교로 치면 좀 다 대부분 이제 대학교를 나오셨든 안 나오셨든 간에 어쨌든 대학교 뭐 비스무리에 갔으면 원론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 다음에 강론 배운 다음에 더 들어가는 게 재정학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세무사를 공부하기 위해 시작하는 게 뭐예요? 재정학이에요. 그러면 여기 베이스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재정학 책을 딱 보면 이걸 전제하고 서술돼 있어요. 대부분의 책이. 그럼 재정학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어려운 과목이에요. 학문적으로는 되게 어렵고 베이스가 다 깔려 있어야 돼. 그럼 책을 먼저 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예습을 하지 마라. 공포가 생긴다.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책을 피면, 특히 여기 지금 제가 처음 왔을 때 물어봤잖아요.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있느냐? 그럼 경제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면 선입견이 있잖아요. 경제학의 선입견이 뭐예요? 수학. 자, 수학. 자, 수학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래프. 그럼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자, 이과 손 드세요. 자, 그래도 많아서 지금 한 1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세무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문과란 말이에요. 문과인데 이걸 굉장히 좋아했던 분도 있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연령대를 보면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시점이 됐죠. 이게 바로 20살 손 드세요. 20살. 한 명인데 한 명. 뭐 있다니까요. 근데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20살도 싫어했을 거야. 20살 싫어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3만 넘어가도 옛날에 이걸 배웠던 기억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참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 특히 우리 그런 경험 있었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이제 재수 안 하고 이제 1학기 다니다가 이제 다음에 시험 본대요. 특히 이제 그래서 원칙하게 우리 전에 봤던 시험지를 이제 궁금해서 펴보면 이거 내가 왜 했나 싶을 정도의 수학 문제가 있고,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모든 게 제로 베이스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진법으로 살았잖아. 해라 하지 말라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어려운 게 맞아요. 어려운 게 맞아요. 단 근데 수험재정학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수험재정학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정학 몇 문제예요? 40문제, 40문제. 자, 묻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올까요? 5개. 5개. 그럼 5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계산을 다 버리고도 35개의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35개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제가 벌써 재정학 가르친 지가 거의 한 6, 7년, 7, 8년 돼 가는데, 여기 세무사 수업으로만
그럼 요게 기출의 반복이에요. 기출의 반복. 몇 문제 정도가? 30문제 정도.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단어 특강, 수학 특강,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이론, 객관식, 파이널까지 다 하게 되면 이걸 다 이제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꽈락률이 제일 낮은 과목이 뭐냐면 재정학이에요. 재정학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학을 내가 너무 어렵다. 그 사람은 약간 좀 학습의 끈기가 좀 없다. 요런 느낌이지.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세무사를 결정하는 건 세법입니다. 세법이에요. 세법. 그 다음에 세무회계. 뭐 이쪽이지. 뭐 재정학은 그냥 우리 스쳐가는 과목이고, 최근 트렌드가 점점점 어때지고 있냐면 막 어려운 문제를 막 복잡하게 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수업이 지나가면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재정학 왜 배우냐고. 재정학 왜 배우냐. 그러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세금에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데 국가가 왜 세금을 내고 세금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넓은 의미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 끈기 없는 사람을 떨구는 작용을 한다.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학만큼은 너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반복 학습이 되면 그냥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어. 2차 없잖아 이거. 2차가 있으면 제가 기본적으로 논리는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걸 이제 주관식으로 쓰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하겠죠. 2차면. 근데 우린 이걸 보고 여기에 주제에 어떤 문장이 출제가 되고 어떤 게 주로 답이 나오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학은 본래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 하시는 분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다. 나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런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꼭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선입견 없으셔야 되고,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러다 막 잠이 안 온다, 내가 재정학 때문에 세무사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걸 안 되게 만드는 건 세법이다. 세법이고, 두 번째는 단어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이번 시간이 그냥 오늘 옛날 얘기 듣는 시간인 거예요. 자, 왜냐, 경제학이 이래요. 제가 이제 벌써 경제학을 가르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경제학의 학습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요런 논리를 가져요. 첫 번째, 진도를 나가요. 처음에 우리가 진도, 즉 기본 이론을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 평소에는 우리가 전혀 안 쓰던 단어야.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그 좀 이슈가 되신 분 때문에 어쩔 TV를 구글에 찾아봤어요. 어쩔 TV, 저쩔 TV 뭐 있잖아요. 그거 너무 제목 궁금한 거야. 근데 여러분 평소에 그런 말 쓰세요? 안 쓰잖아. 안 쓰잖아. TV에서 막 나오니까 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 입에 익는 거잖아요. 그 시대별로 유행어를 보면 여러분들의 연령대를 알 수가 있죠. 레알이란 단어를 쓴다. 그러면 몇 세야? 20대 중후반이에요. 그죠?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쓰는 것처럼 여기에 이론이 나가는데 이론 자체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론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론 자체를 생각하기도 굉장히 버거운데 단어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단어 때문에 이론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 단어가 자꾸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를 뭘 쓰니까 약자를 쓰기 시작해요. 한글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매번 경제는 우리가 수식을 쓰는 것처럼 약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 약자가 자꾸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론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단어도 눈에 안 들어와. 그럼 이제 어때요? 어려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론 수업 2번이에요. 무조건 이론 수업 2번. 그 이유가, 선생님
한 번에 가르치지 못하는 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잘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는 어떤 분을 갖다 놔도 단어 때문에 못 받아들여요. 그걸. 단어 때문에. 자기가 단어를 다 숙지하고 오시면 그게 돼요. 근데 이 단어를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면 또 스트레스니까 이 단어를 익숙하는데 1회독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2회독을 들으면 이제 딱 맞춰져요. 맞춰져. 그래서 처음엔 이 단어 특강을 안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학생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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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강의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단어가 익숙해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2회차를 들어가게 되면 재정학의 기본 이론은 다 이제 숙지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수험적 합성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경제학은 재정학은 2차 없어요. 딱 고 1차 수준으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더 깊게 가서 본원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고 수업에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걸 하게 되면 시간이 2배, 3배, 4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다 이해시키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상은 경제를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당연히 이 수업은 적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명이 딱 들어봤다. 한 명이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강이 이제 4시간에 걸쳐서 주어질 거고요. 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단어를 한번 보는 시간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만 단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걸 이학자로 쓰는구나, 이걸 이학자로 쓰는구나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 특강이 있죠. 근데 제가 거기 보면 수학 상식이에요. 수학 상식. 왜 수학 상식이냐? 이 정도도 안 되면 회계도 못한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도 안 되면 회계도 못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논리 정도하고 딱 우리가 객관식을 할 때 쓰는 용도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익숙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제학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가 생산물이라는 게 있어. 생산물. 생산물을 우리가 재화, 서비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재화와 서비스 이런 단어를 써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산물은 앞으로 이제 XJ, YJ 이런 거예요. XJ, YJ를 쓸 거예요. XJ, YJ가 뭐냐? XJ, YJ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TV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탕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두 가지의 재화를 쓸 때 대표적으로 이걸 쓸 거고요. 서비스는 이제 얘가 모양이 있는 거고 얘 모양이 없는 거죠. 이 정도는 단어 아시죠? 근데 이제 이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생산 요소라는 게 필요해요. 생산 요소는 대표적으로 재료 같은 거예요. 재료 같은 거. 그럼 재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다양하게 쓰지만 여기서는 그냥 두 가지로 그냥 요약을 합니다. 노동과 자본을 많이 써요. 노동과 자본을 많이 써요. 그럼 이 노동을 쓰는 말이 뭐냐? L이라는 단어예요. L. 그래서 L, 레이버라는 단어예요. 스펠링은 안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 스펠링은 안 외우셔도 돼. 근데 이제 앞으로 약자를 쓸 때, 이건 노동이야. 이건 자본이야. 뭐 이렇게만 따지시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레이버 집어서 LABOR 쓸 필요 없어요. 전혀. 우리가 보는 시험 뭐예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리고 스펠링 틀린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그 스펠링도 이제 좀 자기가 출제자가
내가 이 시험을 좀 있어 보이고 싶다. 그러면 가로 안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 써줘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론을 전개할 때 쓸 수 있는 게 레이버가 있다. 라는 거예요. 레이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노동을 했으면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될 거야. 대가. 대가를 받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배라고 해요. 분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하고 좀 달라졌죠, 단어가. 분배하면 뭐가 떠올라요? 가져라. 이게 분배 아니야. 근데 경제학에서의 분배는 인컴이에요, 인컴.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와 같은 개념이다. 소득과 같은 개념이 분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경제학이 되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현실에 쓰는 단어와 한 85%는 싱크가 맞아. 근데 15% 정도가 좀 다르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달라! 뭐 이렇게 이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자. 이런 겁니다. 그럼 대가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냐? 이렇게 임금, 웨이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 때 L, W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L과 W, 노동과 임금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되게 복잡하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단어들 한번 이렇게 슥슥 들어가는 거고 이걸 듣고 더 이제 본 수업에 들어오는 거랑 안 듣고 수업에 들어온 거 달라. 왜? 수업에 들었을 때 L이 뭐야? 이런 건 안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이 캐피탈이죠. 근데 K로 씁니다. K로 써요. 그래서 자본은 이제 K로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경제학의 C는 굉장히 거대한 친구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스펠링에 하나만 쓰는 게 아니야. 여러 개를 동시에 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C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비가 C가 될 수도 있어요. 컨슘션. 그죠? 소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될 수도 있어요. 코스트. 그러니까 C가 너무 많으니까 경제학에서 우리 경제학의 원리는 어디일까? 유럽이지. 유럽에서 왔으니까 독일어 캐피탈을 쓰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K로 쓴다. 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 R이 뭐냐? 인터레스트예요. 뭐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 이렇게 하시도 하고 요 R인데 참고로 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먼저 경제학에서는요 이 자본이 돈이 아니에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자본하면 뭐가 떠올라? 뭔가 야 캐피탈 썼냐? 차 샀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얘는 돈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기계 설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K는 자본이란 것은 경제학에서 얘가 이제 돈을 뭐 얼마를 투자했네 뭐 이런 개념이 돈 자체를 투자한 금융 투자 이런 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기계를 샀다, 내가 노트북을 샀다, 뭐 빔 프로젝트를 샀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에서 턱 막히는 거야. 왜? 자본하면 돈인데 왜 돈이 아니지? 1번. 두 번째는 자본하면 캐피탈인데 왜 C가 아니고 K지? 2번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웠으면 이제 요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TC는 WL 플러스 RK 이런 단어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L이 뭐예요? 노동. W가 뭐예요? 임금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노동비를 쓴 거죠. 노동비. 그죠? RK는 뭐예요? 자본량? 자본에 돈 쓴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자본비를 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단어를 안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어느 나라냐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노동에 대한, 노동이 10명인데 1,000원씩 줬네 이런 뜻이야. 그럼 10,000원 쓴 거죠, 노동한테. 자본이 20,000원짜리인데 100원, 10원씩 썼어. 그러면 얼마 쓴 거야, 자본에? 20만원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T가 뭐겠어요? T는 토탈, C는 코스트. 그래서 총 비용은 노동비 더하기 자본비, 이렇게 쓰는 걸로 공식을 쓸 겁니다, 나중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단어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달달달 외우려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재정학 이거 끝난 다음에 기초 재정학하고 그 다음에 재정학 기본으로 할 거 아니야. 그때 또 계속합니다. 또 해줘요. 그러니까 익숙하시라고. 그래서 요런 단어를 이제 앞으로 쓸 건데, 요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셔야 한다. 아무것도 아니고 친구 이름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 이름. 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첫 번째가 자본은 K다.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인데 자본은 우리가 금융자본, 돈이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써놨죠. 수험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실물 자본으로서 자본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돈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너무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의 비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와 Q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앞으로 쓸 그래프에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우리 이건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0, 다음 우리 수학 시간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PQ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요 P는 프라이스, 가격을 의미합니다. 가격. 이제 P 쓰면 프라이스, PX면 XJ의 가격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PY면 우리가 YJ의 가격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P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PG. PG는 공공재의 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자로 쓸 수 있다. 라는 거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가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격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임금은 뭐예요? 노동의 가격이에요. 노동 가격. 그죠? 그 다음에 자본시장의 가격은 이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가격은 환율입니다. 외환의 가격이 환율이죠.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본시장의 가격이 이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약간의 뭐 임대료스러운 거예요. 기계에 빌리는 돈 있죠?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자라고 하면 시중에 쓰는 뭐 시중 금리가 얼마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화폐금융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근데 재정학에서는 화폐금융론은 안 합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재정학의 흐름을 봤을 때, 재정학은 경제학 원론을 배우고 이것을 배운 다음에 어디 붙어 있었어요? 재정학이 미시 쪽에 붙었어요. 미시 쪽. 그래서 것이랑은 많이 상관이 없어요. 이 재정학은. 다만 것이랑 상관이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공채론이 하나 있어요. 공채론 맨 뒤에.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뭐 상관이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미시 쪽 얘기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 있죠. Q니까 Q가 뭐예요? 퀀터티라고 해서 수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QX면 XJ의 수량, QY면 YJ의 수량이죠. 여기 이제 D도 있고 S도 있잖아요. D도 있고 S도 있잖아요. 그래서 D는 뭐다? 디맨드. S는 뭐가 됩니까? 서플라이인데 그럼 바로 뒤에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디맨드와 서플라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디맨드와 서플라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D, S. 중학교 3학년 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D와 S다. 그래서 우리가 S라고 하면 뭐예요?
공급이죠. 공급, 서플라이. D라고 하면 디맨드,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하는 것 중에서 이게 수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프는 이렇게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모양에 대해서 지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걸 읽는 방법은 기초 산수 특강, 수학도 아니야. 산수 특강에서 할 거니까. 다만 이제 이게 뭐다? 수요다. 이거에 수요다. 그냥 이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수요가. 그럼 이게 뭐다? 수요다. 이런 뜻이에요.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이 모양이어야 돼. 이건 이제 보편적인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만 꼭 이 모양일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렇게 E라고 씁니다. 이퀄리브리움 그래가지고 균형일 때 E라는 단어를 써요. E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이런 단어를 써요.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라는 거 정도로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도 없어요. 이 원리들은 뭐 다음에 배우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D죠. LD. 그럼 L이 뭐라고요? 노동의 수요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LS 그럼 뭐라고요? 노동의 공급이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그냥 읽으시면 돼. 읽으시면 돼. 그 다음에 M은 뭐냐면 머니예요. 머니. 그럼 우리가 머니니까 머니 수요 머니 공급인 거죠. 여러분들하고 화폐는 할 일이 별로 없지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첨자를 분석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요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얘기들 보셨는데 효용 관련 용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효용 관련 용어. 자, 우리가 효용이라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경제학이 뭐예요?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경제학은 우리나라에서는 문과에 있죠. 그죠? 그런데 외국에는 이과에 있는 학교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경제학과를 가기 전에는 뭔가 경제학은 어떤 느낌이야? 뭐 돈의 흐름을 보고 뭐 좀 돈 좀 벌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갔더니 수학만 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대학원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다 오시더니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계량경제학 수업을 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계량경제학이 뭐냐면 경제학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수요 곡선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러면 수요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만 보겠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사는 게 인간이죠. 비싸면 살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너 아직도 명품 아니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물건을 우리는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 추세를 보니까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만들어진다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학의 시작이고 경제학은 우리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에요. 그럼 사회과학은 법칙이 있어요. 그럼 항상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실 때 이 원인과 결과를 꼭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원인과 결과. 그게 처음부터 습관화가 되면 생각보다 쉬운 과목이 제정하게 될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어느 순간에 잘 따라오다가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인가 이런 시절이 와요. 그런 시절은 오면 안 되니까. 그럼 원인과 결과죠. 그럼 봐보세요. 항상 우리가 배울 게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서
소비를 하고요. 생산을 해요. 그죠? 그럼 생산을 하면 우리가 그래, 생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매출을 얻어요. 자, 이런 거죠.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비용을 얻고 매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 뭘까요? 자, 원인. 자, 뭐예요? 원인이란 걸 봤을 때 소비라는 큰 틀에서의 원인은 뭐가 되겠어요? 소비량이 될 거예요. 소비량. 여러분들은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커피 드십니까?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커피 드십니까? 몇 잔 드십니까? 2잔? 아메리카노? 어디를 이용하십니까? 벤티프로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맘모스가 우리 해커스가 먹여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맘모스.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2잔 먹을 수도 있고 3잔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기본 재정 체계는 안 넣어놔요. 왜? 그거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비를 하면 뭐가 생겼어요? 만족이라는 게 생겨요. 만족. 내 커피를 딱 먹고 어때요? 아, 기분이 좋아. 그럼 만족이라는 건 뭔가 측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 경제학을 하려면 수치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그 만족을 저 효용이란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족이 효용이라는 단어이다라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효용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을 하면 원인이 뭐예요? 노동자를 투입할 거예요. 1명씩, 2명씩, 3명씩 투입하겠죠.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생산량이 나올 거예요. 몇 개 만들었냐? 예를 들어 내가 노동자를 2명 투입했는데 뭐 커피를 만든다 그러면 10잔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배웠어요. 자, 노동자는 영어로 뭐예요? 노동이 영어로 뭐예요? L. 그죠. 이제 L을 했죠. 생산량, 수량이 결과가, 수량이 뭐예요?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Q. 퀀터티. 수량이 되는 거죠. 그럼 단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비용을 하면 내가 생산을 하겠죠. 내가 만약에 커피 2잔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량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이게 Q가 되는 거죠. Q.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비용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매출은 이제 경제학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수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수입이 여러분들 우리 외국에서 갖고 오는 거 말고 레비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입. 그럼 수입은 내가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도 뭐예요? 판매량일 거 아니야. 그럼 얘도 Q죠, Q. 판매량. 그죠? 그 판매량으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수입이 잡힐 거다라는 거죠. 내가 설렁탕을 10그릇 팔았어요. 5천원짜리 설렁탕 10그릇 팔았어요. 그거 얼마 번 거예요? 5만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우리가 UPCR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이따 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U는 뭐냐면 유틸리티라고 하는 효용.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프로덕트라고 하는 생산. C는 코스트라고 하는 비용. 그리고 R은 레비뉴라고 하는 수입이다. 근데 이건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가르쳐 드렸고,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은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분이 증명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냥 눈에 보이는 미분,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냐? 우리 딸도 할 수 있어. 가르쳐만 주면. 우리 딸 10살이에요. 11살이에요 이제.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원 선생을 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자녀에 대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런 선생을 안 했으면 그거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투자의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원하지 않으면. 근데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게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머리가 나쁜 것도 없고, 특히 지금 존재하는 이런 시험들은 특정 영역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효용은 만족감을 기수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수라는 단어하고 이제 서수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요런 단어, 기수, 서수. 기수는 우리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점수죠, 점수. 서수는 순위입니다. 순위. 몇 등이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런 걸로 따질 거예요. 자, 그러면 효용이 뭐라고요? utility. 복수형은 utilise. 하지만 우리는 u가 뭐예요? 효용이란 단어로 이제 앞으로 쓸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T가 있고요, A가 있고요, M이 있어요. 자, T는 뭐냐면 토털이에요. 토털. 총에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마지널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널. 자, 마지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데, 경제학은요 요런 특징을 가져요. 우리 경제학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요 마지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한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계.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한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또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계라는 것은 항상 이제 우리 앞으로 할 때 요게 있어. 요거. 자, 근데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D라는 말 들어봤어요? D? 델타. 이것도 델타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왜? 힘들어 하더라고. 이게 쓰면 필기에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안 써요. 저는 이걸로 다 통일하는데, 이게 뭐냐?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를 의미하는 말이 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얘와 얘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얘는 뭔가 숫자가 큼직큼직한 거야. 큼직큼직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야, 너 짜장면 얼마 서 짜장면 먹었어? 그럼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이라고 쳐요. 5,000원이면 한 그릇을 더 먹으면 5,000원에서 10,000원이 된 거잖아. 내가 어제는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오늘 2그릇 먹었으면 어제는 얼마 썼어? 5,000원 썼는데 오늘은 10,000원 쓴 거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5,000원이죠. 5,000원이 큰 수야, 작은 수야? 경제학에서는 어마무지한 수예요. 경제학에서는. 왜? 경제학은 우리가 숫자의 개념이 컨티뉴어스한 개념이 있고 디스크리트한 개념이 있어요. 되게 유식해 보이죠? 무슨 뜻이냐면 그런 뜻이 아니고, 봐봐요. 1과 2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현실에서는 1, 2, 3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짜장면 3분의 2 그릇 먹어봤어요? 0.738그릇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지. 그렇게 먹지 않으니까 한 그릇을 먹고 2그릇을 먹고 3그릇을 먹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 한계라는 말이 한계랑 우리가 일치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1과 2, 우리 0도 있을 거 아니야. 0과 1 사이엔 숫자가 뭐 있어요? 2분의 1이 있어요. 0과 2분의 1 사이에 뭐가 있어요? 4분의 1 있어요. 0과 4분의 1 사이에 뭐 있어요? 8분의 1 사이에 있죠. 그럼 숫자는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뭐예요? 0에서 계속 숫자가 커져갈 때 연속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런 개념을 쓰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한계란 단어를 쓰는 건데, 현실은 한 개씩 추가.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가 뭐냐면 원인이에요. 원인. 항상 원인.
여기가 결과예요. 원추, 결추예요.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니고 이따 이거 수학시간, 수학시상식 다시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따가는 이걸 이제 본래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요. 근데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t가 지금 뭐다? 총이란 단어예요. 이거죠. 토탈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m은 뭐예요? 마지널이에요. 마지널은 한계라는 단어예요. 한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a는 뭘까요? 에버리지예요. 그래서 평균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t 나오면 총, a 나오면 평균, m 나오면 한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단어들. 세 가지의 단어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U가 뭐라고요? 아, 만족감. 만족감. 소비를 통해서 얻어진 만족감. 소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T가 뭐예요? 총. M이 뭐예요? 한계. 그럼 이제 결합해야지. TU는 뭐라고요? 총 효용이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MU는 뭐로 읽는다? 한계 효용이라고 읽는다. 라는 거예요.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2회차, 그래서 제가 1회차 때 이게 익숙하지 않다가 2회차에 오면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사사사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처음 할 때는 이제 한계유형이 막 이러고 한계유형이 뭐지를 하는 순간 강의는 가버리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한계는 뭐냐.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한계라는 건 뭐였어요? 자, 소비가 뭐예요? 원인이죠, 원인? 원인? 그러면 원추가 됐어요. 그러면 결추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델타 Q분의 델타 TU 얼마큼 늘어났냐? 하나가 늘어났을 때 하나 10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늘어난 거예요? 10. 또 하나가 늘어났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큼 늘어났어? 30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한계유형 이거라고. 그죠? 또 하나가 늘어났다. 그랬더니 이번엔 몇 개가 늘어났어요? 20개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개가 늘어났어? 20개가 늘어난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인이 지금 추가됐을 때 총이 얼만큼 늘어났느냐를 따지는 게 한계다. 한계다. 이랬어요? 자, 그럼 또 재밌어, 이걸 보니까. 주정이 너만 재밌지, 마, 이러지 말고. 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얘랑 얘랑 합쳤더니 얘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합쳤더니 얘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얘가 있으니까 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아, 참고로 분명히 말하지만 경제 우리 재정학에선 계산 문제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참고로 뭐 회계사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쪽은 절반 이상이 계산 문제예요. 절반 이상이. 근데 재정학은 안 그래. 재정학은 안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고, 계산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총이 있죠. 총을 뭐라고 한다고요? T. 한계죠, 한계. M이지, M. 그래서 한계를 우리가 합했더니 뭐였어요? 한계를 합했더니 더해서 40, 더해서 6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총이 되는 거예요. 총을 우리가 원인, 그죠? 한계를 추가적으로 늘렸을 때 결과 총, 이제 결과죠, 결과. 총이 얼만큼 늘어났느냐를 봤더니 지금 한계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저거 했더니.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미분이라고 해요. 미분.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주면 이따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복잡한 미분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여기는.
그 다음에 합 있죠, 합. 합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아, 기분 좋아. 안 나와. 신나지 않습니까? 적분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이제 다른 나라가 돼요. 네, 적분 안 나와요. 뭐 인테그랄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딱 요거만 할 줄 알면 돼요. 요거 나중에 이제 수학 상식 특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총이 뭐라고요? T라고요. 총이 뭐냐고. 그럼 T야.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총이 뭐예요? T. 관계가 뭐예요? M. 노동이 뭐예요? L. 자본이 뭐예요? K.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면 되고, 거기에서 지금 이거의 진위, 뭐 요거의 의미 그거 하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항상 명심해야 돼요. 수업에는 수업의 의미가 있어요. 이 수업의 의미는 뭐다? L.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노동의 스펠링이 뭡니까? 아, 저도 가끔 헷갈려.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거 대문자 안 헷갈려요. 또 뭐야, 이 녀석 이런 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10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아, 그리고 이제 경제학은 어떠냐면 가속도가 붙어요.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걸리다가 이제 가속도가 없습니다. 아, 그래, 제가 이 얘기도 해줘야 되겠다. 경제학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경제 과목의 가장 큰 장점? 판례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세무사 공부하던 분도 똑같은 거 공부하는 거예요. 20년 전도 똑같아요. 왜? 이게 2000년대로 넘어오는 순간 우리가 수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컴퓨터가 하는 영역이고 통계 프로그램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학은 딱 한 번, 그래서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세법이나 회계로 떨어지신 분들은 또 수업을 듣거든요. 재정학은 2차 때 떨어지신 분 안 들어 수업. 왜?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오냐? 모의고사 때만 들어오세요. 모의고사 때. 선생님 또 만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하고 이제 친해지시면 이제 밑에서 보면 저한테 인사를 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합격 1차 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지나가는 사이가 돼야 돼. 이 수험이 딱 끝나고 1차 끝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죠? 이렇게 끝. 2차 때 바글바글하고 이제 2차도 잘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이제 무차별 곡선이다. 뜻은 중요한 시간이 아니야. 이 뜻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하는 그 기초 경제학 시간에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IC 이렇게 씁니다. IC 인터체인지가 아니에요. 그 IC가 뭐다? 인디퍼런스. 인디퍼런스가 뭐예요? 다르지 않은 이죠. 그러니까 무차별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차별한. 그리고 C는 뭐예요? 커브. IC.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도 이제 나중에 이제 무차별 곡선을 그릴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IC 그러면 IC가 뭐예요? 인디퍼런스 커브다. 그리고 요걸 이제 생략해서 I만 쓰기도 해요. 그럼 I는 뭐다? 인디퍼런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IC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은 M이다. M. 그죠? 그래서 인컴에 I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요 M은 이제 미거시를 통틀어서 미 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냥 머니야. 얼마 벌었어? 이런 뜻이죠. 얼마 벌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머니가 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단어들이 들어오죠? 단어들이. 그래서 다음번 책 개정할 때는 아예 이것도 넣어버릴 거예요. 책에. 자, 그 다음에 레저 있습니다. 레저. 이렇게 옛날에 이제 대학원 나올 때 이렇게 쓰고 리저 그러는 거였어. 리저는 뭘까? 레저였어요. 레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이건 노동이에요. 얘는 뭐예요? 여가입니다. 여가. 그 여가를 L로 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나와요. 나중에 한번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텐데, 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복습 쳐봐요. 자, 노동, L, 자본,
K 임금, W 그죠? 이자, R 그죠? 수요, D 공급, S 그 다음에 여가, L U 효용, T 총, M 한계. 근데 M은 뭐도 된다고 그랬어요? 머니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으로만 나오면 소득이고 뭐가 붙어 있으면, MU 붙어 있으면 한계다 라는 거.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이런 시간 아니고 단어 뜻 정도만 이제 보시면 나중에 지금 이런 단어들이 합쳐져요.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읽어지는 거죠. 뭐 굳이 스펠링 몰라 그러면서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